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정창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 한방의학계의 최신 한약 연구 동향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이 다소 길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약을 이해하고 연구를 해왔구나,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일본 한방의학 연구의 주요 기관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일본 한방의학계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리고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최신 기초 및 임상 연구가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증례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일본의 한방의학 연구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기타사토 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72년 일본 최초의 한방의학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지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6년에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의학 협력센터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거의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본 한방의학계의 유명한 분들, 야카즈 도메이, 시수 도명, 그 다음에 오츠카 야수, 대촌경전의 아들이시죠. 이분도 이 기타사토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또 한방진료의 레슨이라고 우리 경희대 조기호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데, 이 책을 저술하신 하나와 토시히코 선생님도 이 기타사토 대학 종합연구소에서 소장을 지내시고 연구와 진료를 담당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동양의학 연구소에서는 먼저 진료와 연구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설 기관인 한방침술치료센터에서는 한방진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급여 진료도 있고 비급여 진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의사학연구부, EBM센터를 통해서 의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초연구부하고 임상연구부에서 특히 흥미로운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장관 면역체계, 감염, 정신신경계 질환, 악성종양, 소화기계, 간 질환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약제들과 한약의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들, 그리고 그 작용 기전을 바탕에 두고 여러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또 동양의학 종합연구소에서 기초 분야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중이기탕의 장관 면역계를 통한 점막 면역 조절 작용, 그리고 그 작용 성분의 해석이라는 연구가 또 주요한 테마로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소청용탕의 기도 점막 면역계를 통한 약효 발현 기전, 그리고 그와 관련한 활성 성분의 해명과 같은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사는 원래 감기에 사용되던 처방이지만 이를 항우울제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타사토 동양의학 종합연구소에서는 향수산의 항우울 작용 기전의 규명, 그리고 그 약효의 규명, 그리고 이 향수산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왕탕이 왜 독감,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지 그 항인플루엔자 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고요. 또 사백센과 같은 바이러스성 기도염증에 대한 개선 작용의 기전, 그리고 그 활성 성분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우리 한의학계에서 필요한 연구들, 임상 진료에서 이게 이러한 이유로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기초 연구들이 굉장히 기타사토 종합연구소에서 발표가 되고, 이 연구들이 현재까지 일본에서 한의학, 한방의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기초 자료로서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장관에서의 염증에 대해 우리 한약이 어떻게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느냐, 장관의 염증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MTX, 메톡스레이트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사용되는 의약품과 여기에 대해서 보증이기탕을 같이 사용했을 때 우리 위장관, 장관 내에서 염증이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검토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 장관의 파괴가 보증이기탕을 추가적으로 투여를 했을 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우리 보증이기탕이 장관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강 내 세척액 혹은 또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 서로 비교를 통해서 마왕탕을 투여를 했을 때 우리 기관지 아니면은 비강 내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가 된다라는 연구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타사토 종합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들이기도 하죠. 자, 이 연구도 역시 한약에 대해서 궁금하던 점, 대체 어떻게 한약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마왕탕을 통해서 마왕탕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또 기타사토 대학에서 특히 진행해온 연구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우리 보익제를 통해서 장관 면역계를 통해 우리 몸의 면역능이 실제로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면역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진행되어 온 그런 기초의학 강국이기 때문에 한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서양의학에는 없는 보익지제라는 개념들이 있고 이것들이 실제 어떠한 의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 그런 의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의학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의학자들이 실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냥 잘 알지 못했던 그냥 전통적으로 보익지제라고 했던 그러한 약재들이 실제 우리 몸의 면역능을 자극하여 여러 가지 감염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들, 혹은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죠. 흔히 한국에서 특히 진행되는 연구들을 보면은 한약의 특정 성분을 추출을 해서 기존의 한의학 분야와는 전혀 좀 거리가 먼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한약을 소재로 해서 이러한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것을 신약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연구, 특히 우리 기타사토 대학이나 토야마 대학에서 진행되는 일본 주요 연구소에서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임상에서 대체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건 알겠다. 그런데 대체 어떤 이유로, 어떠한 기전으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일본에서의 연구들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기전들이 이러저러하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의 맥락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효과가 확인된 그러한 치료들에 대해서 그 작용 기전이 실제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일본에서의 주요한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장관 면역계를 통한 보증기탕의 점막 면역계 조절 작용은 우리 한약이 가지고 있는 보익지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성분들이 보증기탕의 특성을 구성하는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증기탕의 점막 면역을 통한 여러 가지 면역 조절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화학적으로도 분자량에 따른 한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들의 분자량에 따른 작용이 어떻게 우리 몸의 조직에 분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핵심적인 기전에 있어서 보약이 보중이기탕이나 십전대보탕이 우리 장관에 작용을 해서 면역능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기전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전들도 있지만 이 기타사토 대학에서의 연구들을 보시면은 장관 면역계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구의 개요를 보게 되면은 우리 파이어패치라고 하는 우리 장관에 위치하고 있는 면역을 조절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보중기탕 혹은 십전대부탕의 여러 가지 다당류를 비롯한 성분들이 자극 기능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림프 조직에 분포하고 있는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림프구는 장관막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전신 순환을 통해서 전신적으로 우리 몸의 림프계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신 혈류를 통해서 계속 순환하게 따라서 특히 우리 위장관을 넘어서 비강 혹은 폐, 기관지의 점막에 대해서 조절하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를 통해서 감염에 대해 특히 상기도의 감염을 예방하는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그 기전들이 상당히 기타사토 대학의 연구진들을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연구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부 호흡기에서는 면역 증강 효과를 하부 호흡기에서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작용이 있다는 게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중이기탕이라고 하는 하나의 처방이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상부 호흡기의 면역 능 증가를 통해서 예방 효과를 갖게 되는 반면 하부 호흡기에 있어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COPD,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에서의 같은 염증성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한약이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 그림이 우리 파이어패치에서 보중이탕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장관의 면역계를 자극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우리 호흡기계의 여러 상피들의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이것들이 특히 어떤 이 보중이탕에 함유되어 있는 다당류 중에서도 어떤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는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1번 그림에서 보중기탕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호흡기를 자극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림프절에서 여러 가지 T셀이나 아니면 RG의 B셀 같은 여러 가지 면역 인자들이 분포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러한 림프구들이 우리 호흡기계 상피, 호흡기계 점막에 자극을 가하고 이를 통해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장관 면역, 점막 면역에 대한 한약의 작용에 주요한 예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보중이기탕에 대한 작용 기전에 대해서 또 2016년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시면은 16개의 임상 연구, 여기 포함된 1,400명의 우리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중이기탕은 우리 COPD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염증성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는 그 외에 면역을 조절하는 복잡한 조절 기전을 통해서 환자들의 COPD, 환자들의 운동 기능을 촉진시키고 임상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 알겠다. 한약이 효과적인 건 알겠다. 그렇다면 왜 한약이 효과적이냐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전들이 관여를 해서 한편으로는
뇌부 감염 질환에 대한 감염을 예방을 해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COPD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거나 염증 수준의 증가를 억제를 하고, 또 이 외에도 하부 호흡기에서는 염증 조절 작용, 염증 억제 작용을 뚜렷하게 나타내서 호흡기 상피에서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서 이를 통해 COPD의 진행을 억제를 하는 그러한 기전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 물론 임상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임상적인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본에서의 연구, 기타사토 연구소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왜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판에 박힌 그런 틀에 박힌 연구들이 아니라 점막 면역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한약이 이러한 기전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제가 미처 또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중이기탕이 이러한 이제 점막 면역계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장내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단쇄지방산 같은 항염증성 물질들을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을 낮춘다는 작용이, 혹은 보중이기탕에 포함된 다양한 염증 조절 성분들, 황기와 같은 다당류를 많이 포함해서 염증 면역 조절 작용이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오나 지모 같은 그러한 성분들을 통해서 염증을 상대적으로 더 억제하는 성분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도 염증을 조절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몸이 한편으로는 감염에 대해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한편으로는 염증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 질환, 혹은 그 외에 상부 호흡기의 질환, 그리고 하부 호흡기의 질환, 예를 들어서 천식이라거나 아니면은 COPD와 같은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두루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양리적으로 한약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70년대나 80년대에 진행된 그러한 과학적 성과만을 바탕으로 한약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최신의 연구 성과들은 이전에는 모순적으로 보였던 한약의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내에서의 연구나 해외에서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서 한약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